민주는 35살이 되던 해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 아침에 일어나 평범하게 양치질을 하고 있는데 아내 수진이가 침대에 앉아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 한마디와 함께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수진이는 민준이 야근에 매달려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지만 민준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족을 잃게 만든 이유였다니.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야 했다. 퇴직금도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혼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다. 민주는 원룸으로 이사를 가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동안 민주는 술에 의존하며 지냈다. 구직 활동을 해봐도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고 면접에서 왜 이직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도 없었다. 구조 조정당했다고 말하면 더욱 불리해지는 것 같았다. 저축도 바닥이 나고 있었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엔 연로하신 두 분이 받는 국민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계셨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자전거 배달을 하는 또래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민주는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민주는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토바이 운전도 서툴고 길도 자주 헤매서 사장님께 핀잔을 들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졌다. 배달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치킨을 시켜놓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실 때, 대학생이 시험 공부하느라 밤늦게 치킨을 시키면서 형도 힘내세요라고 말해줄 때 민주는 작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배달을 갔던 곳이 작은 동네 서점이었다. 사장님이 중년 여성이었는데 민준을 보더니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셨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민주는 울컥했다. 그 서점 사장님은 은희 씨였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서점을 운영하며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민준이 배달을 올 때마다 차 한 잔을 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 씨는 민준의 사정을 듣고 나서 인생은 길어요. 지금이 바닥이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죠 라고 말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민주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은희 씨는 서점 운영이 어려워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도 시작하려 한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고민이라고 했다. 민주는 회사 다닐 때 웹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은희 씨의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도와주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었지만 점점 함께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은희 씨의 서점에서 판매하는 독립 출판물들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민주는 치킨 배달을 계속하면서도 저녁 시간에는 서점에 가서 웹사이트 작업을 했다. 처음에는 접속자가 몇 명 안 되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늘어났다. 특히 지역 작가들의 에세이집과 시집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온라인 서점의 매출이 제법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은희 씨와 정식으로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둘이서 작은 사무실을 얻어 마음책방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독립 출판 서점을 운영했다. 민주는 기술 부분과 마케팅을, 은희 씨는 도서 큐레이션과 작가 발굴을 담당했다.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낸 두 사람 사이에는 동료애를 넘어선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서로 상처가 있다 보니 쉽게 표현하지 못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즈음 민준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예전 회사 동료가 새로운 스타트업을 차리면서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연봉도 이전보다 높게 제시했다. 민주는 고민에 빠졌다. 안정적인 회사 생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은희 씨는 민준의 고민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오히려 민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민준은 일주일간 깊이 생각했다. 회사원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지금이 더 힘들지만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사원일 때는 정해진 틀 안에서 시키는 일만 했지만 지금은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희 씨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일에 애정이 생겼다. 민주는 스타트업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마음 책방을 더욱 키워보기로 결심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마음 책방은 독립출판계에서 꽤 알려진 플랫폼이 되었다. 전국의 독립서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도 하고 있었다. 민준과 은희 씨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은희 씨의 아들도 민준을 좋은 형같이 여겼다. 민준은 이혼 후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독립출판 분야에 진출하면서 마음 책방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자본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작가들도 더 큰 플랫폼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민준과 은희 씨는 다시 한번 기로에 섰다. 사업을 접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둘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때 민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온라인으로만 하던 사업을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독립서점들과 협업해서 이달의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북토크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이 아이디어는 대형 플랫폼이 할 수 없는 마음 책방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였다. 북토크 이벤트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책을 사는 것을 넘어서 작가와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젊은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마음 책방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다. 민준과 은희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북토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며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다. 민준은 때로 과거를 돌아봤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도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때가 경제적으로는 더 안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충만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은희 씨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민준에게 예전 아내 수진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재혼한 남편과도 잘 안 되어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며 혹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다. 민준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혼란스러워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민준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은희 씨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은희 씨는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라고 말하며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40이 되던 해 민준과 은희 씨에게 딸이 태어났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에 안고 있으니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다.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굴곡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었다.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잃어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책방은 이제 작은 문화기업으로 성장했다. 직원들도 생겼고 여러 도시에 지점도 생겼다. 민준은 더 이상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때의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가끔 회사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찾아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자신도 그런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이제 50살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진 것 같았다. 딸은 벌써 10살이 되어 아빠의 일을 자랑스러워했다. 은희 씨와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마음 책방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인생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들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민주는 깨달았다. 어느 봄날 민주는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딸이 꽃을 꺾으려다 넘어져서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괜찮아. 넘어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의 인생이 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